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 분야의 정책 재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서 국토건설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2년 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단기에 급등했습니다. 그 여파로 그 직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국의 집값이 영향을 받아서 전고점에 비하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후로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아주 크게 더 폭락하거나 추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고점 대비해서 집값 다시 반등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지난 2년 동안 물가 상승이나 기타 요인들도 종전에 비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가중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집값이 꾸준하게 오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전국의 집값이 그렇게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집값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인프라나 기타 시설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먼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올해 상반기에도 실제로 봤던 것이 올해 3월 달에 작년도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평균 상승률은 3% 초반이 나왔지만 각 구별로 들여다보게 되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넘는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어떤 구들에서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 즉 마이너스로 나타난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평균을 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세를 얘기를 했을 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왜 우리 집 근처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뿐만이 아니라 그 앞부터를 보더라도 서울에서의 아파트 거래는 좀 크게 억눌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집값 자체가 오른 것도 있지만 그것에 수반해서 지불해야 되는 기타 비용도 증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서울에서 약 5억 정도 한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집을 사고 팔 때 취득세라고 해도 몇백만 원 정도로 그쳤는데 이 똑같은 집의 가격이 2배, 3배가 된다면은 5억 하던 집이 10억이 됐을 때 취득세 같은 것이 단순히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0이 하나 더 붙는 정도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세금도 있고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 내야 되는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 이사를 갈 때 이사가는 집의 내부 수리를 좀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집을 한번 팔고 이사를 갈 때 집값 말고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크게 억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 자체가 늘어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최근 10년이나 2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래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는 그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이러한 매물들의 가격이 종전보다 낮게 책정돼서 저가로 팔리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집을 파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싸게 팔 생각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그 정도가 된다면 매물을 거두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가격이 되었을 때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서울에 주택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당분간 서울 집값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일반 생필품의 물가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유독 집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품목들만 가격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집이라는 재화만 가격이 내린다고 기대하는 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동안에는 적어도 서울 같은 주요 지역의 집값은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되건지 간에 꾸준하게 오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 2021년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10년 정도를 보게 되면 그 10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하락론이 득세했던 시기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값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보합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하락하는 곳들이 많았고, 집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건데 왜 집을 사느냐, 전세를 살아야지 라는 의견들도 매우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지나온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격으로 이어져서 상승했던 시기였고, 지금은 2년 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단기에 급등하면서 그 여파로 가격이 꺾인 것이 다시 반등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당분간 집값 상승 추세는 서울에서는 지속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정도의 상승세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집 자체는 한 가정의 정주 환경이죠.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갖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